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 그리고 정태근 이사 두 분 나오셨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오늘 또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점검해 보시죠. 빼놓을 수 없네요. 네, 오늘 뭐 키워드인데 네. 요즘에 자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네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좋은 편입니다. 예. 네. 엔비디아가 장중에는 약간 약세로 마감을 했고 시간 후에 또 3% 넘게 밀렸는데 실적이 못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EPS가 1.05고 그렇죠. 기대 예상치가 1.01이었기 때문에 조금 잘 나왔는데 네. 예상치는 상회했는데 평가가 이렇습니다. 기대치는 하회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또 악재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쵸. 뭐 실적이라던가 규제 그리고 AI 수요 이런 게 아마 세 가지가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 나오고 빠지고 있는 원인 어떻게 대표님은 분석하세요? 네, 뭐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죠. 네. 지금 뭐 엔비디아 분기 실적이 이제 26년도 1분기 이제 실적인데요. 매출은 467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 460억 달러보다 뭐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 보면 56%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주당 EPS도 1.05달러로 뭐 시장 예상치 1.01달러를 이제 상회를 했고 작년 대비 59%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매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9개 분기 연속 지금 전년 대비 50% 이상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411억 달러, 뭐 전년 대비 56% 증가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 413억 달러에 조금 이제 못 미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H20에 대한 중국 수출이 이제 막히면서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다음 분기 매출액도 지금 가이던스가 540억 달러에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뭐 상당히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도 좋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체 지금 시장 예상, 그러니까 그 증권회사에서 밝히는 시장 예상치와 그 다음에 이걸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시장 예상치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눈이 훨씬 높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잘 맞추느냐가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보수적으로 맞아요. 낮게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최소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높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AI가 뭐 그렇다고 피크 아웃이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너무 이른 그런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계속 지금 매출 성장률이 50%가 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지금 540억 달러인데, 이 내용 이대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년 대비 54% 증가한 겁니다. 이것도 50% 이상 성장률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와 더불어 이제 H20 칩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이 3분기서부터는 어느 정도씩 조금씩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매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 성장세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뭐 빅테크와 그 각국 정부에서 AI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뭐 AI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AI 칩에 대한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AI 반도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HBM D램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전반적인 수요 확대로 인해서 뭐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세가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는 미국 증시의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쪽과 관련해서 워낙에 눈이 높았다. 오늘 본장 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하고 연관성이 높은 SK 하이닉스는 1%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말은 좀 단기 약재 정도로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그냥 그동안 그 기대치가 뭐 나온 거기 때문에 기대치는 이제 좀 하회를 한다라고는 했지만 실적이 원체 좋은 거고 이런 이제 실적에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얼마만큼 될 것이냐라고 보면 뭐 지금 상황에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아마 오늘 본장에서 아마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 내에서 빠졌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기에는 뭐 상당히 좀 이른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
점에서 보면 뭐 단기적인 그런 이슈 출렁거림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분위기를 또 바꿀 만한 젠슨항의 뭔가 발표가 확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뭐 시장은 예측 그러니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네.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정태근 이사께서는 엔비디아 시간외 하락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반에서 제가 좀 뜬금없는 얘기를 드리면 그 반에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가 있거든요. 예. 국어, 영어, 수학 다 이제 100점 맞는데 어느 날 95점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받고 집에 가면은 부모님 뭐라 그럴까요? 잘했다 그럴까요? 너 왜 95점 받았어? 부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저는 뭐 네. 원하시는 답이 아니시겠어요? 사실 저도 이쪽이라 가지고 예, 저도 예. 그 저희 부모님은 그럴 것 같아요. 왜 95점이야? 아, 진짜. 왜 더 못했어? 섭섭하다. 그러니까 아, 그동안 네. 그러니까 100점 계속 받다가 95점도 잘한 건데 잘한 거죠. 네, 그죠. 근데 95점 받았다 도리어 혼이 난 거예요. 엔비디아가 딱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좀 이제 너무 실제 정확한 비유신 것 같아요. 네. 저 이선희 대표님께서 실적에 대해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 내용 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해도 문제인 거죠. 너무 잘해도. 그러니까 50% 성장이 이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 글로벌 상황에서 가당키는 한 그런 성장폭은 정말 맞잖아요. 엔비디아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시총일인데. 근데 전분기 100% 성장했고 그전에 150%였고 하다 보니까 150, 150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도리 아킬레스건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잘하는 게 너무나 쉽지 않은데 네. 꾸준히 잘해야지 너무 잘하면은 이게 또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쵸. 그게 도리어 이제 엔비디아 쪽은 악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숙제는 이제 50% 성장해서 다시 이제 70%, 100% 올라갈 건가 말 건가 이게 좀 관건이라 좀 봐지고요. 근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까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작년까지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고성능 AI 칩 해가지고 이제 AI 칩은 엔비디아밖에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근데 올 연초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딥시크가 출연하게 되면서 가성비 AI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제 엔비디아 어떤 비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AI 칩을 이제 A 쪽으로 이제 턴키 방식 맡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변화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가 성장은 하겠지만은 뭐 50%에서 100%, 150% 다시 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했던 그 실적으로는 주가 반응은 예상만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성장폭이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이제 완만하게 좀 추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마 앞으로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어찌 보면은 시장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가성비 AI라든지 그리고 에이직 쪽으로 이제 연관성 있는 뭐 쪽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승전 삼성전자가 되네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밴더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런 밸류체인 기업들도 네네. 흐름이 괜찮지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네.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여기서 두 분의 토픽이 또 더 들어가죠. 궁금해지는데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네, 먼저 임수재 대표가 가져오신 종목이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네, 정태근 이사는요. 두산.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도 사실 뭐 눈에 확 띄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래가 요즘에 되게 없네요. 파크 네, 그렇죠. 시스템즈가. 조금 이제 주가 조정을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네. 거래도 조금 줄어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뭐 실적이 나온 다음에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도 뭐 시장 이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걸 못 맞추는 그런 이제 여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첨단 이제 나노 계측 장비 이제 원자 현미경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 대한 공정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런 이제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같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원체 이제 초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뭐 이거를 결함을 뭐 파악하는 게 일반적인 뭐 현미경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율을 올려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결함을 이제 확인하는 때 이제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EUV 이제 마스크의 이제 결함 측정, 뭐 원체 뭐 초미세 공정이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글로벌 이제 반도체 기업과의 이제 협력을 해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유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그런 이제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돼서 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건 아니고
접착이 잘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다 테스트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TSMC와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용 그런 이제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HBM4 D램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HBM D램 제조하는 업체들과 이런 하이브리드 본도형 이제 계층용 장비를 지금 납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건설에 앞서서 이제 건설 중이기 때문에 장비도 같이 납품을 받아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장비 발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기관 투자 연기금이 한 3만 주 정도 매수를 할 만큼 지금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무거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전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 이제 24,000원까지 하락을 해서 이제 지금 한 25,000원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조정은 좀 마무리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전고점인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25만 원대 위치 30만 원까지의 상승 한번 기대해 보시죠. 네, 파크 시스템스였고요. 이번에는 두산입니다. 정태근 지사님 어떠한 포인트로 접근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제 빅테크 쪽으로 또 고객사를 계속 확보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제가 빅테크 자체적인 AI 투자 확대가 된다고 말씀드려서 AGX 시장 중심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두산의 역할은 좀 커질 것 같아요. 2023년도부터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게 된 CCL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아마존까지 고객사를 이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메타 쪽으로도 아마 납품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AI 가속기가 이슈고 그러면 이 AI 가속과 연관성 있는 종목 그리고 엔비디아 쪽으로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두산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실적을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빅테크 쪽에 AI 에이직에 대한 수요가 네. 계속 계속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빅테크 쪽 CCL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지만 빅테크향 CCL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또 3분기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실적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 가지고 두산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일단 오늘은 두산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보게 된다면 최근에 50만 원을 살짝 이탈했다가 이제 좀 회복되는 국면인데. 일단 65만 원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를 65만 원이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 신고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믿고 65만 원 돌파 가능성도 한번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스트 장비 쪽에서 파크 시스템즈 그리고 핵심 부품 쪽에서 두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입니다. 외교 어렵습니다. 네. 예. 저희 방중 특사단한테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반중 감성이 강하냐, 그걸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걸 모르시는군요. 근데 사실 서로의 책임도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그럼요, 예. 약간 보수화된 경향,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저희한테 그런 감정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럼요. 서로의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도 오갔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또 이제 공연이 취소됐다고 하니까 뭔 일인가 싶고 그렇습니다. 약간 뒤끝 네.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경주 쪽에서 에이펙도 있는데 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우선 이 중국과의 그런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삼스러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악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한한령 기대감으로 좀 큰 폭으로 좀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뉴스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방중 이제 특사단의 이제 한한령 해제를 위해서 이제 산을 넘어야 된다. 산이 있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문화가 중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캐대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몰랐는데 캐대원 때문에 더더욱 그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확연히 그럴 것 있네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캐대원의 이제 그 난리인데 네. 중국에 들어오면 정서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 폭발력이 때문에 더 클 거다. 네, 이런 그런 것 예. 때문에 좀 더 막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케플러가 이제 중국 공연을 하기로 돼 있다가 지금 그게 무기한 연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5월 달에 이펙스라는 그룹도 뭐 중국 공연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것도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발생하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뭐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더 많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여기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관련된 기자회견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 경중에 관련된 부분을 좀 철회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게 이런 부분이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붙는 거,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러니까 합세를 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길들이 차원에서 이 얘기가 다시 너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한한령 관련된 부분은 일단 뭐 어떻게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그냥 덤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으로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컨텐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단순히 한한령 때문에 올랐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다만 엔터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측면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그보다는 기본적으로 엔터사들이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관점에서 방점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한한령 해제다라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네. 뭐 그중에 한한령이 빠진다라고 해도 일단 엔터사들의 실적들은 계속 좀 이루어질 걸로 좋게 이루어질 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캐대언에 관련된 열풍이 뭐 컨텐츠보다는 엔터사 쪽에 좀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빌보드 핫백에 지금 캐대언의 골든이 다시 1위로 이번 주에 올라온다. 탑10 안에 다 거기 거 OST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네, 그 네. 탑10 안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위가 지금 골든이고요. 4위가 이제 유어 아이돌, 5위가 소다팝. 아. 그다음에 10위가 또 한 곡이 한 더 있습니다. 여자 아이돌 거 2개, 남자 되게 아이돌 거 좋다고 2개. 네, 그쵸. 하시더라고요. 이건 앵커도 아, 들어보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다 신나요? 보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캐대언 때문에 이제 K-팝이 그러니까 서구의 그 젊은 층에서 지금 전 세대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 폭발적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K-팝에 대한 해외 진출이 좀 더 활기차가 될 거고 그러면 매출이나 뭐 그런 기업 실적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중국보다는 캐대헌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근데 공교롭게 이제 전승절 행사에 우원식 의장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무비자 입국도 허용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그게 9월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겹쳐있습니다. 어떤 또 포지션이 가져가야 될지가 많이 애매하실 그렇겠네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무비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중국 소비자 전체적으로의 분위기가 확 가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일단은 결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왜냐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쪽으로 좀 이제 이슈가 많이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호텔주라든지 일부 여행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했던 종목이 이제 GS P&L 같은 것들. 지난번에 한번 우스갯소리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관객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오게 되면은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이제 그 산업은 반드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세버스 이 사람들 오르면 실어 날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많아요. 네. 홍대 근처에. 그러니까 충무로 쪽하고 명동 쪽 가게 되면 관광버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전세버스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한국 와가지고 먹는 건 뭐 안 먹고 말지게 하시지만 자는 건 저는 불가피하다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가 없어. 뭐 네. 텐트 치고 잘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또 밥은 너무 좀 사야죠. 덥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밖에서 네. 자기 힘들고 어제 숙소가 필요한데 아유. 그러면 호텔 사나움. 그러니까 최근에 서부 T&D하고 GS P&L이 잘 가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있다고 생각이 그렇군요. 들고요. 수혜는 네. 받네요. 네. 그리고 캐대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그 캐대언 때문에 지금 서울에 이제 세 군데가 이제 필수 여행 코스로 또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예요? 한 곳이 북촌 한옥마을, 아, 그리고 명동, 명동. 그리고 낙산공원. 아, 그 애니메이션에 나와요? 네, 애니에 그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거기가 군데 필수 가면 안 코스가. 되겠네요. 큰일 나네. 사람 엄청 그래가지고 거기 세 군데 많겠어요. 필수 코스라 예.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또 한국에 되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또 오게 되면 또 어디에 묵진 않겠습니까? 그러면 호텔에 묵게 되겠죠. 잠은 잔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신라 호텔은 왜 안 가지라고 좀 의아한데 비싸서? 어쨌든
뭐 GS 패널 팔아서 어떻게 싸지는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이상하게 신라호텔이 안 가고 신라호텔 아마 면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S 패널 이런 쪽으로 좀 제한돼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컨텐츠보다는 이제 엔터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보기 전에 잠깐 지금 방금 전에 속보 나온 거 전해드리면 전승절 행사 저희 얘기했잖아요. 네. 우은식 의장 참석한다고.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온다고 답변이 왔다고 하네요. 야. 네. 중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속보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하나도 새로운 참고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두 분의 탑픽입니다. 임순재 대표가 가지고 오신 거는 일관되십니다. JYP 엔터 네, 선택하셨어요. 자, 정태근 이사는요. 자, YG 엔터를 갖고 와 주셨습니다. 네, JYP 엔터가 지금 신고점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굉장히 또 화이팅이 넘치는 주가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현재. 예.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실적 발표된 이후에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출렁거리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중국의 그 케플러 공연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JYP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미국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캐대언과 관련돼서 뭐 지금 트와이스가 거기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 지금 이제 핫백에 이제 50몇 위에 이제 테이크 다운이라는 그런 곡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캐대언의 OST를 지금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소니 뮤직이 아니라 리퍼블릭 레코드라는 회사에서 지금 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리퍼블릭 레코드와 JYP가 전략적 협력을 하는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JYP의 이제 소속 아티스트가 미국을 비롯한 이제 글로벌 활동을 할 때 리퍼블릭 레코드에서 전적으로 그 활동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캐대언의 OST가 이제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리퍼블릭 레코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K-팝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해외에서의 K-팝 위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캐대언에 이제 참여한 이후에 이제 글로벌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곡인 스트레이트키즈가 지난주에는 62위였다가 이번 주에는 56위까지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뭐 JYP 주가는 뭐 이런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런 모습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신고점 뚫어내겠죠. 네. 네, 뭐 신고점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아예 뭐 다른 이제 엔터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올라갔죠.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충분히 뭐 9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넉넉한 목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YG 엔터는 뭐 블랙핑크 얘기해야 되겠죠. 최근에 올라오고 있던 블랙핑크 덕이죠. 그렇죠. 블랙핑크 이제 활동이 제가 되게 되면서 YG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온 상황들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음반 매출을 많이 봤는데 올해 2분기부터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음반 매출보다 MD 매출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MD가 굿즈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굿즈를 포함한 모든 그런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네. 연간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서트 가게 되면 뭐 부채 팔고 뭐 인형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굿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MD군요. 네, 보시면 되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까지 이제 컴백을 하게 되면서 월드 투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MD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3분기에 화면 보신 것처럼 이제 MD 매출만 하다도 500억이 넘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블랙핑크에 너무 좀 의존도가 높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지금은 뭐 그 단점보다는 블랙핑크 효과가 좀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YG 엔터를 한번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침 쪽에 이제 저도 이제 케플러 공연 연기 때문에 좀 주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지금 정도 주가 흐름이라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소화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과거 이제 2023년도 고점이었던 95,000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격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만간 YG엔터 같은 경우도 삼양식품처럼 이제 신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저는 YG엔터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을 한번 뭐 설정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한 20% 정도 잡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12만 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엔터주들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좀 지수는 묵직한데 종목들은 그쵸. 계속해서 바뀌면서 리딩력이 이제 다른 종목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아마 투자가 진행이 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반드시 내 포트에 이 섹터에 한 종목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게 제약바이오거든요. 중요하네요. 근데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것도 아마 조금 솔팅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금산 전문가 거인의 시선에서 함께 만나보시죠.